우리 노 변호사님 오늘 의상이 굉장히 강렬한데 국민의힘 의상으로. 오늘부로 접수 들어가시는 겁니까 혹시 지금? 네. 아닙니다. 네. 우리 김남국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바쁜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어떤 게 좀 정신 없으신 거예요? 잔고 정리 좀 하느라고 돈이 없는. 잔고 정리를 뭐 요즘 다 전자로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이제 휴면 계좌까지 찾아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예. 선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거해야 뭔가 되는 지금, 게 아니라 예.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의원이면은 네. 사실 세비를 이제 받는 거고 네. 실제로 대변인이 되면은 그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이 없고요. 50만 원 네. 월급도 없는데 50만 원을 더 특별 당비로 이게 자동이체가 돼버리더라고요. 아, 당해서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그 사실은 대변인 하게 되면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예. 언론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해야 되고 저녁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만납니다. 아, 이거 근데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대변인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널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는 하시는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 네. 지금 돈도 많고 그런 활동 제대로 하라 그러려고 사실은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는 건데 왜 그러니까요. 대변인들한테 그런 걸 안 해주죠? 생활 그러니까 비싸게?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요. 과거에 저희가 없을 때는 당비를 막 그 특별 당비, 직책 당비 이런 것들을 높게 책정해서 80만, 50만 이렇게 잡았었는데 사실은 직업이 정치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원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지역위원 도당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직책 당비를 낮춰줘야 되는데 낮췄다가 올라갔다가 낮췄다가 막 이렇게 조금 아니 직책 당비 얘기가 아니라 직책 당비는 뭐 내거나 말거나 왜 급여도 안 주고 급여 제공을 해야 이러냐는 된다는 거죠.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지금 네. 그 노 변호사님 말씀은. 이거 네. 아주 신박한 노영희 변호사님을 차기 당 대표로 안파로를 한번 지금 내보내가지고. 현재 네. 그 당에 돈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주게 되면 실제 돈 있고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만 정치를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과거의 개념이 쭉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니 저는 그런 사고관을 바꿔야 될 거예요. 정치라는 게 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런 그 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등용을 시켜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려 좋은 정치를 하려면은 그런 정도의 그 보상이 없는 체계라면은 사실 누가 정당에 와서 모든 걸 던지고 나서 일할까? 이런 생각 솔직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해가 쌓이는 거죠. 네. 실제 그렇게 힘들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자리를 받게 되거나 하게 되면 더 큰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풍부한 상상력만 제공하는 거. 어, 실제로는 요즘 어.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 오히려 힘들 텐데도 그러니 그거는 좀 건의를 하세요. 그래 여기서 예. 한 칸 더 나가면 궁금해한 게 그러면은 그 우리 윤석열 정부 애초에 기대가 없으니까 감찰관 임명 안 했다 치자.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라는 사람의 탄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범한 중부기 때문에 그때 왜 특별 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 그 대변인 좀 어떤 저쪽으로 견해로 알고 질문 계세요? 우리 변호사님이나 대변인 아니, 누구든 간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얼추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기사 쓰고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정수석실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감찰 업무라는 게 민정수석실 고유의 기능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감찰과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의 감찰 행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직급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당시만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우선되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공수처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였기 때문에 그 고위공직자 군에 사실은 감찰을 받게 되면 대체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몇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진정성 있게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 바통은 김남국 대변인에게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과거에 저는 과거를 네. 묻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10년 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특별검찰관을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취임 초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맞아요. 것이고 네. 여야의 공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협의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 간의 추천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너무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당도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만히 좀 3명이 추천이 되지 사실 않을까. 이 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아, 야당은 좋은 거다. 왜냐하면 네. 현직 대통령을 건드릴 수 있고 현직 대통령의 가족들을 건드릴 수 있고 3실 7수석이 맞죠? 정말로 고위 네, 이 공직자들. 사람들 현재 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당이 한다 그러면 여당은 참 훌륭한 거죠. 왜냐면 본인들을 겨누는 이 칼을 저쪽에 쥐어주면서 맞습니다. 칼제비를 네. 고용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따지고 보면은 야당에서 이거를 싫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게다가 임기가 3년이라 대통령 임기 이제 남은 게 4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한 3년 정도 남았죠. 이분들하고 이제 다 얼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 정권에서는 또 그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권만 잡아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되려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합리적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 또 막 죽어라 막 하면서 막 이상한 극우 인사를 또 추천해버리면 그러면 또 이게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손석희 원내대표가 이 말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네. 되는데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죠. 자기네 때. 새누리당 등등이 다 이제 추천을 했는데 여당 추천목 당시에 새누리당이 추천한 게 국민의힘 전신이죠. 이석수 변호사 감찰관 된 사람을 추천을 했고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전신 여기 같은 경우에는 MBC PD수첩 광우병 그 제작진을 기소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중간에 사표를 내고 나온 임수민 변호사를 했는데 맞아. 결론적으로는 이석수한테 이석수한테 거죠. 갔고 이석수가 가서 감찰에 그런 결과를 냈으면 이런 주장은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분들은 원래 맨날 그런 주장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야당일 때 내가 여당일 때 맨날 말이 바뀌니까 사실 이제 그 말들을 뭐 그렇게 신경 써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그때 당시에 대한변협에서 한 명, 맞아 그 여당에서 한 대한변협에서요. 명, 야당에서 네.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당에서 그때 추천한 사람 임명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그 망조가 된 게 그때부터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때 네. 그때 아마 2025년 9월인가 언젠가 해가지고 1년인가 좀 있다가 아마 그 다음에 옷을 벗었을 건데 그분이 이제 막 열심히 해보려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했다가 우병우라는 사람을 너무 큰 사람을 건드렸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애매하게 됐죠. 네. 근데 사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때 그분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그런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돼요. 근데 실제 그 감찰관이라고 하는 입장이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감찰관이 결국은 아까 민정수석이랑 같이 일이 좀 겹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결국 민정수석 잡아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또 그렇게 거꾸로 이해하시면 그렇잖아요. 네.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있으면 민정수석은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들 얘기 하는 거고 감찰관이 민정수석도 그렇네. 건드리는 거니까 민정수석 건드리는 거기 치해법권이니까 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민정수석도 지금 검찰 출신인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죠. 또 네. 검찰 출신들이 또 가가지고 혹시 이제 보복 잡아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보니까. 보복 잡아라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선뜻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또 이제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또 항상 공정성 시비에 또 휘말릴 수가 있고 네. 정치의 경량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 같은 도량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특별감찰관 내가 대통령 되면 그냥 잊고 내일에 집중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걸 어쨌든 간에 진심으로 여러 차례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합의되려고 해달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정말 다른 리더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고 진정성 있는 행보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은 역대 대통령이 뭐 과거에 어떤 권력자들은 본인의 어떤 말하는 것과 또 권력을 잡으면 또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했던 사항, 이게 사실은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사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해당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사실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충돌했을 때에 네. 그 당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감찰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해줬으면 놔뒀으면 오히려 놔뒀으면 나았어요. 박근혜 탄핵과 이런 국정농단도 거기까지 안 갔을 안 갔을 겁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어떤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공직자들의 이런 것들을 긴장하게 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보장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정권이 역대 정권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처음에 정권 초기에는 그러한 어떤 비위나 비리가 드러나지 않다가 정권 말기 4, 5년 맞아요. 차에 막 네. 터져나와서 뭐 결국에는 레임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정권 초기에 그러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감찰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 이런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침 햇살님이 노영희 변호사님이 극구 거부하시니까 김용남 의원님을 추천했는데 우리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천은 정말 많은 자리에 봤는데 뭔가 이렇게 미션 컴플리트가 안 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습니다. 금감원장도 추천받아, 하나원 국회의원도 추천받아, 민정수석도 추천받아, 특별감찰관도. 그러니까요. 네, 빈자리만 있으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시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앞서 저희가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사실은 정말 이 정권과 여당의 정치인들과 안면몰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정치권과 이렇게 저렇게 인연 있는 사람보다는 네. 그냥 법조계에 활동하시는 분, 정치권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